자, 계속 또 수업 진행을 할게요. 자, 지금은 이제 전압계와 전류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전압계 전류계는 이제 23페이지에 있네요. 23페이지 내용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말은 좀 거창해요. 거창하고 좀 어렵게 접근을 하면 정말 한없이 어려워지는 거고, 쉽게 이해만 하면 그냥 쉽게 끝날 수 있는 게 전압계 전류계 접속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전압이 들어가고 있어요. 전원이라는 건 전압이죠. 그리고 이 부하라는 거는 어떤 전기를 사용하는 장치들이에요. 그게 뭐 CT가 됐던 MRI가 됐던 뭐 등등등 우리 병원에 기기들이 있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전압을 측정을 해야 돼요. 전압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얘가 몇 볼트가 들어가는지 분명히 한국전력에서 보내준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CT에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어느 때는 전압이 같다라고 했냐면, 회로로 따지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직렬 회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병렬 회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병렬 회로가 있는데, 요거에서 차이점만 좀 알아두시면 이해하기 너무 좋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CT나 MRI는 이렇게 보니까 자, 이 회로를 먼저 볼게요. 이 회로를 보면 얘는 저항이에요. 근데 여기가 CT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MRI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걸 병렬로 연결하면 여기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걸려 있는 전압은 어떻다라고 했어요? 제가 같다라고 했죠. 전압은 어쨌든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CT가 걸려 있고 여기가 MRI가 걸려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과 여기에 있는 걸려 있는 전압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전압 강화, CT의 전압 강화가 생기고 MRI의 전압 강화가 생기니까 여기는 V1과 V2의 전압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압계라는 거는 어떻게 연결을 하냐? 자, 그럼 같을 때만 생각해 볼게요. CT와 MRI의 전압이 같게 220V가 같게 들어가야 된다,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CT와 MRI는 무슨 연결? 병렬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병렬일 때는 뭐가 같다? 전압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렬일 때는 뭐가 같다? 전류가 같다겠죠. 그려볼까요? 한번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있어요. 몇 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전류가 흘러가 들어가고 있어요. 가는 길은 어떻다고요? 외길이라겠죠. 가는 길은 외길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길은 한 길로만 들어가니까 뭐가 같을 수밖에 없다? 전류가 여기에 있는 I1이나 I2의 전류는 어차피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회로 다시 지워볼게요. 다시 지우고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딱 요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떨 때 뭐가 같은지만 이해해 주세요. 병렬일 때는 뭐가 같다? 전압이 같다. 직렬일 때는 뭐가 같다? 전류가 같다. 직렬은 그냥 가는 길이 외길이니까 전류가 같다. 병렬일 때는 뭐가 같다? 그래서 전압계 여기 볼게요. 얘는 부하는 어떤 CT라고 합시다. CT를 촬영하고 있는데 CT실에 있는 전압을 측정하고 싶어요. 그럼 나하고 얘는 어떻게? 병렬이면 같죠. 얘는 일단은 무시하고 이렇게 보면 얘하고 얘는 전압이 흘러 들어가면 얘하고 얘는 병렬 구주죠. 병렬 구주니까 전압기는 어떻게 연결한다? 병렬로 연결한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하나 설명 끝났어요. 전압기는 어떻게 연결한다? 병렬로 연결한다. 그러면 전류는 어느 때 같다라고 했어요? 전류는 직렬일 때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고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얘 CT실에 들어가 있는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는 길이 외길이죠. 외길로 가니까 전류는 어떻게 한다? 직렬일 때 같다. 그래서 전압계는 무슨 연결? 병렬 연결. 전류계는 무슨 연결? 직렬 연결이다. 요거 하나는 무조건 이해해주세요. 자,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하나 설명드릴게요. 하나 설명 끝났으니까 이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고 들어갑시다. 전압계는 무슨 접속? 전압은 어떨 때 같다? 병렬 때 같다. 그러니까 병렬 접속한다. 전압계는 전압이 비례하는 전류를 흘려들어서 전압 눈금을 특정함으로 전류를
적게 할수록 경제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얘기는 자 이제 여기로 와야 돼요. 그리고 전압계는 코일이 가는 선을 많이 감고 가는 선이 많이 감으니까 흘러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저항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저항값 직렬저항을 삽입해서 내부저항을 크게 한다. 그러니까 가는 선을 많이 감으니까 요겁니다. 이제 자, 요 구조만 볼게요. 이 구조를 확대한 게 이 앞에서 뭐를 달아놓는다? 저항을 이렇게 달아놓는다. 아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부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압계가 병렬로 연결하는 상태에서 직렬로 RM이라고 하는 배율기의 저항을 하나 달아놓습니다. 자, 배율기의 저항이라는 거는 한국말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무슨냐? 배가 된다는 얘기죠. 배가 된다는 얘기는 커진다는 얘기예요.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를 저항값을 직렬 저항을 삽입해서 어떻게 하는 내부 저항을 크게 한다. RM이라는 값을 크게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 가셨나요? 여기만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이 그냥 문제풀이 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아까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CT가 있다고 했어요. CT 시대에 있는 뭐를 측정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전압을 측정하고 싶어요. 그 전압계를 하나 답니다. 근데 전압은 어느 때 같다? 병렬일 때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압계는 무슨 연결을 한다? 병렬로 연결한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전압계에 달려있는 애는 RM이라고 하는 무슨 저항? 배율기라고 하는 저항을 하나 다뤄봅니다. 근데 이 배역이라는 저항값은 어떻게 하냐, 작게 하냐, 크게 할 거냐라는 얘기는 한국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배율기는 배가 된다라는 얘기죠. 배가 된다는 얘기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RM이라고 하는 배율기의 저항값은 어떻게 한다? 크게 만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조금 이해 가시죠,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할게요. 자, 한 가지 설명하는데, 자, 여기에 전압계를 측정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내가 CT를 하나 달아놓고 전압을 측정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회로가 직렬 연결일 때는 여기에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전압 R1이라고 하는 애 때문에 전압 강화가 생긴다고 했죠. R2 때문에 또 전압 강화가 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나한테 들어오는 내부 저항, 이 소문자 R이라는 거는 내부 저항이에요. 내부 저항이라는 애는 이제 나한테 전압이 들어오는 거를 만들어주는데, 자, 첫 번째 이 저항값이 크다면, 자, 전압 강화가, 자, 여기 보세요. 100이 들어오고 있어요. 100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저항값을 콱 키워놨어요. 90으로. 그럼 나한테는 몇만 들어와? 10밖에 안 들어오겠죠. 당연히 10밖에 안 들어오니까 나는 어떻게 저항값만 키워놓으면 이 100이라는 애를 몇 분의 10분의 1로 만들어도 나는 저항값 10분의 1로 만들어도 이 저항값이 커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의 이 배율기의 저항값을 키워 놓는 순간 나는 뭘 할 수 있다? 나는 적은 값을 적게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100이 왔으면 90을 여기서 떨어뜨려 버리면 나한테는 뭐만 들어와? 10만 들어오기 때문에 얘를 한번 키워놓으면 나한테는 10만 들어오니까 아 상대적으로 이렇게 측정값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공식은 조금 이따 봅시다. 그러면 제가 뭐 할 거냐면 이제 전류기를 측정을 할 거예요. 전류기. 자, 전류기는 어떻게 하냐? 내부 저항을 작게 해서 전압 강화를 어떻게 한대요? 작게 만든대요. 자, 이건 여기서 이해하는 거는 첫 번째부터 이해합시다. 자, 여기에 CT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류를 측정하려면 뭐 어느 때 같다? 직렬일 때 같다 했으니까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요 그림을 확대 보니까 일로 온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어떻게 했냐? 여기에 뭐가 달려 있냐면 CT가 달려 있고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흘러 들어가고 있더니 자, 나한테는 소문자리 있고 여기는 RS라 아까는 RM이었는데 이번에 RS 분류기의 저항이에요. 그게 분류를 시켜준다. 자, 분류기의 저항이라는 RS를 어떻게 할 거냐? 한국말 좀 먼저 이해해 보세요. 분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분류는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래 I0가 이렇게 흘러가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 저항값과 이 저항값이 있어요. 이 저항값을 작게 만들어 놓고 이 저항값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가는 길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 있는데, 어? 저항값이라는 거는 커지면 I는 R분의 V라고 해서 저항값이 작아지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겠죠. 그러니까 분류, 나누겠다는 얘기죠. RS의 값을 작게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더 많은 게 지나갈 거예요. 100이 들어오고 있으면 여기 나한테는 10만 들어오고 90을 이쪽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지나가게 더 많이 지나가게 만들어주면 90을 이쪽으로 지나가게만 만들어주면 이쪽으로 90을 지나가게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나는 상대적으로 작은 값으로 큰 걸 측정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이 얘기를 한국말만 좀 이해해 주시면 너무 쉬운데, 근데 이제 거기에 뭐 분류기가 저항이 달려있는지 배열기의 저항이 달려있는지 그 말이 조금 어려울 뿐이지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에 뭐가 달려있다? CT가 달려있다. 그래놓고 나는 뭐 하고 싶어? 전압을 흘려 보내줬더니 CT에 전류를 수정하고 싶어요. 전류를 수정하고 싶으니까 이 전류계는 직렬일 때 연결을 한다. 그래서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한다?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 이제 이거 하는 이해 가시죠? 그래 놓고 이 분류기라는 저항을 만들어놔요. 분류기의 저항은 분류라는 얘기는 나누겠다는 뜻이죠. 나누겠다는 뜻은 자, 내가 아까 I는 R분의 V에서 저항값을 작게 하면 전류가 많이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더 많은 거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RS라는 저항값을 작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들어오고 있으면은 이쪽으로 90을 보내버리고 이쪽으로 10만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100이 들어와도 90을 이쪽으로 흘려들으면 나는 그 작은 값을 우리가 작은 값으로도 큰 거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읽고 들어갑시다. 공식은 굉장히 뭐 어렵지 않으니까 풀이만 한 번만 하면 여러분이 다 풀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보고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해 주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풀이 같은 경우도 풀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압계와 전류계의 접속이라는 건 있는데 내가 뭘 하고 싶어요? 전압을 측정하고 싶고 전류를 측정하고 싶어요. 근데 전압은 어느 때 같다? 병렬일 때 같다. 그러니까 전압계는 무슨 접속을 한다? 병렬 접속을 한다. 자, 내가 전류를 측정하고 싶어요. 전류는 어느 때 같아요? 직렬일 때 같으니까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을 한다. 이해 가시죠? 자, 이번에는 배열기라는 거는 전압계에는 배열기라는 저항을 달아놔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을 보면 CT 여기다 CT를 달고 자 그래놓고 여기다 220V 흘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압계라는 거는 병렬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놓고 앞에다가 배열기의 저항을 RM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달아놓습니다. 근데 나한테 220V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100V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100V가 들어오고 있는데 나한테 10V만 오게 만들면 90을 어떻게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항값을 RM이라고 하는 배를 시켜주겠다 해서 배열기의 저항값을 확 올려 크게 만들어 버리면 90이 앞에서 90V가 뚝 떨어져 버리고 나한테는 몇 볼트만 들어와? 10V가 들어와요. 그래서 RM이라는 값은 크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전류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전류계는 무슨 접속을 한다? 직렬 접속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CT를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전압을 우리가 100V를 걸어놨어요. 쭉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 놓고 CT하고 직렬로 연결하니까 전류계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해놔요. 그래 놓고 몇 볼트? 100V. 100배를 측정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100이 들어오고 있는데 90을 이쪽으로 싹 돌려버리고 나한테는 10만 들어오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을 90을 지나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RS라고 하는 I는 R분의 V니까 어떻게 하냐면 R 값을 작게 만들어주면
전류는 많이 흘러가요. 그래서 RS라는 얘는 어떻게 한다? 작게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이쪽이 작으니까 이쪽으로 다 지나가겠네 라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다 지나가고 90은 1로 지나가고 나한테는 10만 들어오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둘이는 반대의 논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전류계에 달려있는 분류기의 저항, 분류를 시켜준다는 얘기니까 나누겠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작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 전압계에 달려있는 배율기의 저항이라는 애는 어떻게 한다? 상대적으로 크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이렇게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식 한번 볼게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뭐 공식을 풀어주면 요 공식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 기전력 2인데 이 전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2는 전압과 똑같아요. V는 I, R이라는 공식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는 어떻게 I, R인데 R이 여기에 보니까 RM이라는 게 있고 S라는 소문자 R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R을 대입해주면 이런 공식을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걸 쭉 풀어주니까 또 다시 I는 R분의 V죠. I는 또 R분의 V니까 R분의 V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R 요거를 해주니까 1이 되겠죠. 1. 그래서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쭉 풀어보니까 결론적으로 2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1 플러스 R분의 RM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RM이라는 거는 아까 배울기의 저항이죠. 분 자루가 있어요. 위에가 있다는 얘기죠. 얘가 커져야지만 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측정전압 2는 지시체전압 R분의 RM 플러스 1배. 그래서 배율기의 저항이라는 배율기의 배율은 결론적으로 1 플러스 R분의 RM이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자, 어떤 전압기에 측정 범위를 몇 배로 하고 싶대요? 10배로 하고 싶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 거야? 전압기에 10V를 측정하고 싶은데 10V가 있는데 10V로 몇 볼트를 측정하고 싶죠? 10배 측정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압기와 직렬로 넣어야 할 저항은 아까 무슨 직렬로 넣어야 할 거는 얘는 RM이죠. RM이라고 하는 저항은 내부 저항의 몇 배로 넣느냐 이 얘기예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푸냐? 이게 아까 어떻게 했냐면 2는 V 1 플러스 R분의 RM이었어요. 이 공식을 가지고 몇 배를 측정할 거냐면 10배 하겠어요, 우리가. 10배 하겠고, 어떤 전압계니까 이 전압은 무시를 합니다. 없애버려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하냐? 1 플러스 R분의 RM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만들어줬더니, 얘는 이쪽으로 이항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10-1 R분의 RM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9죠, 9. 자, 9는 R분의 RM이에요. 근데 직렬로 넣어야 할 RM이라는 이 정한값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9는 이쪽으로 넘겨주고 얘는 어떻게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RM은 결론적으로 9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M이라고 하는 얘는 내부 저항 몇 배? 9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세요. 자, 아까 전압계라고 했죠. 이 전압계는 어떻게 한다? RM이라고 하는 애를 키운다라고 했죠. 그래야 뭐가 생겨? 전압 강화가 이 앞에서 뚝 떨어지니까, 전압 강화가 뚝 떨어지니까 100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 90을 떨어뜨려 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얘 값을 키워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10배로 하는 게 아니라 6배, 뭐 7배 이렇게 해서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하는 거 이런 문제로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해야 될 건데 전압계 측정 범위를 몇 배로 하고 싶어요? 15배로 하고 싶어요. 그럼 배열기의 저항 몇 배인가? 여기다 아까 그대로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더 공식 써줘 볼게요. 자, 아까 어떻게 했냐면 10 몇 배로 하고 싶다고 했죠. 1 플러스 R분의 RM이에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 넘기니까 9 그리고 R분의 RM이에요. 그러면 얘 이쪽으로 넘겨보면 되겠죠. 그럼 9R이 되는데 얘의 몇 배? 얘의 몇 배? 9배로 만들어줘야 벨기에 저항값은 RM은 결론적으로 내부 저항의 9배로 만들어줘야 아까 전압 강화가 뚝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풀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어서 LMS에 올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얘도 풀어 올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 공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는데 얘는 아까 몇 배냐고 하고 아예 알려준 거예요. 근데 얘는 내부 저항이 뭐예요? 소문자 R이죠. 소문자 R을 놓고 5V의 전압기로 20V의 전압을 측정을 하고 싶대요. 그럼 몇 배예요? 자, 몇 배인지 여러분이 계산하셔가지고 올려주면 될 것 같고, 전압을 측정하려면 결론적으로 몇 배는 1 플러스 R분의 RM이라는 공식을 대입해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내부 저항 값이 아까 요거죠. 요거 500옴이니까 500옴을 계산을 해줘서 그러면 몇 옴인지 값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이것도 풀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풀어서 같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문제도 같이 풀으셔가지고 LMS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문제 한번 이 공식 한번 볼까요? 이 공식은 오히려 더 이제 아까 분류기의 저항에 대한 공식인데 이걸 다 풀어줘도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면 가장 쉬워요. 아까는 1 플러스 R분의 RM이었죠. 위로 올라가니까 커져야 된다겠죠. 이번에는 반대예요. 1 플러스 RS분의 R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지 따라진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1 플러스 RS분의 R. 요거 한번 계산 풀어볼게요. 어떤 전류계는 아까 얘기한 병렬식열, 직렬로 접속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측정 범위 10배로 하기 위해서 전류계 병렬로 넣어야 해요. 전류계 병렬로 넣어야 될 거는 아까 뭐였냐면 나누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류기 저항이에요. 분류기 저항은 다시 얘기하면 RS라는 애죠. RS라는 애는 얘예요. 넣어야 될 전류계의 내부 저항이 몇 배인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주면 이거는 뭐 똑같이 10배로 하고 싶대요. 10배로 1 플러스 RS분의 R이에요. 밑으로 와야 된다겠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9 RS분의 R이에요. 근데 얘가 궁금한 거죠. 이거 풀어주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돼? 9분의 1 R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저항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얘는 9분의 1배. 결론적으로 얘가 낮아져야 결론적으로 돌아가는 애가 이쪽으로 다 지나가니까 9분의 1배가 돼야 얘의 RS라고 하는 애는 얘보다 얘가 작아져야지만이 결론적으로 이 앞으로 뭐가 90이 100이 들어오면 90이 이거 지나가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9분의 1배. 결론적으로는 작아야 된다. 분류. 그래서 한국말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전류계에 뭐를 하고 싶어요? 특정 범위를 6배로 하고 싶죠. 같은 얘기죠. 10배로 한 거는 6배로 한 거는 거니까. 전류계 저항은 내부 저항 몇 배 가면 되는가? 그러면 쉽게 풀 수 있겠죠. 이것도. 이 공식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몇 분의 1배가 되는지 한번 풀어서 이것도 LMS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LMS에 몇 문제 올리라고 했는지는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한번 나중에 꼭 풀어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고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는 회로이다. 올바른 게 뭐냐라는 거죠. 단, RM은 무슨 저항? 배율기의 저항이다. 그리고 RS라는 애는 무슨 저항이다? 분류기의 저항이다. 라고 했어요. 그 회로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시고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내가 부하라는 애는 그냥 CT라고 얘기할게요. CT는 어떻게 해야 돼? 전압을 측정하려면 직렬병렬, 전압은 병렬일 때 같으니까 예 아니면 예겠네요. 그죠? 나머지는 다 틀린 거니까. 나머지는 틀린 거니까 넘어가고. 자, 그래 놓고 전압은 아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렬로 연결을 한 뭐가 있었어요? RM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이 RM이라는 애는 어떻게 해야 돼? 앞에서 전압 강화를 팍 떨어뜨려 준다고 했어요.
그래야지만 나한테 들어오는 게 10만 들어오니까. 그래서 얘를 직렬로 연결해야지만이 뭐가 전압 강화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겠네요. 얘는 나누는 거니까 나누는 건 뭐였어요? 나눈다는 얘기는 분류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류기의 전압은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CT실의 전류를 측정하고 싶어요. 전류. 당연히 전류는 직렬일 때 같으니까 직렬로 연결한다가 맞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 이 앞에 들어오는 분류기 저항은 나눠버리겠다는 뜻이죠. RS는 어떻게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100이 들어오고 있으면 나한테는 몇만 들어오게? 10만 들어오게 하고 90은 이쪽으로 흘려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RS라는 애는 작게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문제를 내면 이런 식으로 국가고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 국가고시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말로 풀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말장난을 좀 많이 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전압을 측정하고 싶습니다. 전압계는 직렬, 병렬, 전압은 병렬일 때 같으니까 병렬로 연결한다라는 거죠. 누가? 전압이. 자, 그러면 어느 때 같다? 전류를 측정하고 싶어요. 전류는 어느 때 같다? 직렬. 가는 길이 외길일 때 같다.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라는 게 맞죠. 자, 전류계에 나오는 분류기의 저항은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전류계가 있다면 앞으로 나눠서 RS라고 하는 애를 들어온 애를 얘를 작게 만들어주면 전류가 다 이쪽으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를 이쪽으로 많이 지나갈 수 있게 얘 값을 작게 만들어준다라는 얘기고. 자, 전압계에 달려있는 애는 내가 전압계를 여기에 달아놓고 이 앞에다 뭘 달아놔? 저항을 하나 달아놓고 얘를 RM이라고 하는 배열기의 저항을 달아놓고 배를 시켜주겠다는 얘기죠. 배를 시켜주겠다는 얘기는 크게 키우겠다는 얘기니까 이 앞에다 뭐를 만들어 놓는다? 얘를 저항값을 크게 만들어주면 전압 강화가 뚝 떨어지니까 100이 들어오고 있으면 여기서 90을 떨어뜨려 버리고 나한테 몇만 들어오게? 10만 들어오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해만 하면 쉽게 문제풀이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크게 어려운 거는 없다. 그리고 국가고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론적인 문제, 그림의 문제도 나오지만 1번 서술형으로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수업 중간에 얘기했듯이 문제를 올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올리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풀어달라고 한 문제는 몇 문제가 있었다면 한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다섯 문제는 풀으셔가지고 LMS에 올려주시면 그거에 따른 틀려도 좋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틀려도 올려주시고요. 항상 올리면 점수를 준다고 했으니까 레프트는 항상 꼭 올려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